don't wanna talk. How you try and press the kid and really you was soft. All you know is capping, homie, you don't know the law. Pedal to the metal, you ain't catching me in park. I just hit the stop. I don't wanna speak. Talking all that good, so I just hit you with the please. Running up the score like. 뭐해? 선글라스 또 뭐야? 요즘 유행하는 선글라스인데 기분 좀 내봤습니다. 일 안 해? 빨리 내려. 내리겠습니다. 얘 또 손님 차에 비닐 안 깔고 앉았네. 정말. 그리고 카센터 일하면서 셔츠는 또 왜 입고 다니는 거야? 더워. 야, 목마른데 커피나 한 잔 때리자. 네? 아까 믹스커피 2잔이나 드셨잖아요. 사장님, 저희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거 하나 안 놓나요? 제가 원두가 아니면 입에 잘 안 맞아. 아닙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변하진 않아. 와, 차 좋다. 우리도 이런 거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제발 현실 직시 좀 하세요. 저희 지금 시급 알바 중입니다. 아니 막말로 그때 그 자동차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어도 저희 회사 잘리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그때 너도 우주의 기운 왔다고 좋아했잖아. 응? 오! 떡상! 수고하셨어요. 먼저 갑니다. 열일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직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애널리스트 유중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종목이 뭐죠? 네, 남자의 로망이죠. 포르쉐랑 페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왔나요? 네, 오늘 저희는 슈퍼카의 성지 바로 비샥에 왔습니다. 정말 이 슈퍼카 어마어마하게 많죠. 비샥의 사장님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라도 인사 드리시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정말 요즘 장소 협찬이 막 훅훅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저희 미국 주식 플렉스가 조금씩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엔비디아 특집 이후에 조회수도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촬영이 좀 힘들긴 한데 관심 있게 봐주시니까 이제 저희 이 한 번쯤이야 망가져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을 좀 그렇게 좀. 그럼 바로 오늘 종목인 포르쉐와 페라리에 대해 바로 얘기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자, 먼저 포르쉐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포르쉐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나요? 당연히 911이죠. 그렇죠. 남자의 로망은 911. 그 중에서도 911 터보나 GT3는 또 남자의 또 심장을 울리는 또 그런 차죠. 911은 원래 폭스바겐의 비트를 베이스로 만든 스포츠카인데요. 지금이 이렇게 잘 나가는 포르쉐가 한때는 하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우선 포르쉐의 역사에 대해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폭스바겐 산하의 포르쉐는 1931년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기술자였던 공학 박사 페르난디트 포르쉐에 의해 설립했습니다. 포르쉐를 설립한 페르난디트는 히틀러와 함께 탱크와 전차 개발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연구했던 시스템이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한 최초의 또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시조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를 도운 혐의로 4년 동안 옥살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또 고인이 되셨는데요. 포르쉐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회사를 이어받아서 포르쉐 356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356은 미드십 엔진을 설계됐고 공랭식 4기통 슈퍼 배양 엔진과 4단 수동 변속기를 얹었는데요. 당시 연도는 1948년도임을 감안을 하면 어마어마한 차죠. 이후 포르쉐는 최대 출력 110마력의 550 스파이더를 생산하기도 했는데요. 저 550 압니다. 그 제임스 딘의 차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인데 잘 아시네요. 그쵸, 맞아요. 제임스 딘의 MR로도 유명했던 바로 그 차이죠. 그 이후에 1963년도에 나온 차가 전설의 911의 시조격인 901입니다. 901은 5단 수동 변속기 그리고 132마력의 출력, 16.5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면서 당시에는 209km까지 최고 속력을 내고 제로백은 9.1초로 마의 10초벽을 넘어선 차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후속 모델을 내면서 승승장구하던 포르쉐가 두 가지 사건에 맞닿게 되는 자, 혹시 그 물방울 헤드램프 그 닮은 차 아닙니까? 맞아요.
포르쉐의 상징과도 같던 911의 동그란 헤드램프가 베라노라의 그런 현상이죠. 그걸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좀 반응이 처음에 쌓였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니까 해당 모델의 중고가가 시세보다 좀 싼 가격에 형성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모델만이 아니었어요. 포르쉐는 이 시기에 엄청난 재정도 적자를 또 겪고 있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모델 2개를 딱하니 내놓게 되는 거죠. 박스터와 SUV 모델인 까이엔을 내놓게 되는데요. 까이엔 경우에는 포르쉐를 살린 차로도 유명합니다. 2002년에 등장한 카이엔은 포르쉐를 돈다발에 앉혀줬는데요. 전 세계 포르쉐 매출과 누적 판매량의 절반을 이 카이엔에서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이엔은 정말 효자 상품이기도 했었죠. 첫 출시 이후에 우여곡절도 좀 많았어요. 스키어에서는 이제 포르쉐 망했다,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결국 또 판단은 누가 하죠? 소비자죠. 그렇죠. 투자는 이제 저희가 본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어쨌든 비평에도 불구하고 카이엔은 정말 미친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포르쉐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카이엔은 여전히 잘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링카인데요. 제가 포르쉐 얘기를 또 너무 오래 했네요. 포르쉐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예를 좀 해보시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포르쉐의 주가는 이익 수준을 반영하면 약간 저희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신차 구매 대기 수요와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간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연평균 EPS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여러 가지 또 12개월 포드 선행 PBR과 ROE를 반영한 주가도 시장이나 지수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르쉐를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신차 4종의 출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경우에는 차량 판매에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 신규 차량은 파나메라, 타이칸, 마칸, 911 이렇게 4종인데요. 타이칸은 지난 3월에 인도되기 시작했고 파나메라는 2분기, 마칸은 하반기, 911은 2025년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외계인을 가둬놓고 만들었다는 그 포르쉐,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1분기 실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중국과 미국 시장 매출이 한 24%, 23% 감소를 했어요.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 기관의 판매 허가 획득 지연을 나타낸 결과인데요. 1분기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77,64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르쉐는 고급 차량을 판매하는 만큼 영업마진이 높은 것도 또 장점이죠. 이번 분기 기준으로 영업마진은 18%로 페라리보단 낮지만 테슬라가 9.2%, 포드가 3.1%, BM이 5.4%인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좋은 것도 많고 신차도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은 주가가 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포르쉐를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페라리인데요.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럭셔리 스포츠카 제조업체로 스포츠카를 디자인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또 창업자는 그 유명한 엔초 페라리죠. 1929년 설립된 F1 레이싱 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바탕으로 1947년 페라리라는 자동차 제조회사로 정식 등록되었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날의 페라리가 되었습니다. 네,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여곡절이 좀 많긴 하죠. 설립 당시에 알파 로메오와 계약으로 4년간 페라리 브랜드를 쓰지 못했던 적도 있고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군수 물자 납품하면서 돈을 좀 벌기도 했죠. 공장이 또 폭격을 받아서 현재 미출을 이전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페라리는 F1 레이싱에 참가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거머쥔 레이싱 명가로 거듭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늘 모두가 꿈꾸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 된 거죠. 보통 페라리 하면 이제 스포츠카가 딱 떠오르는데 종류도 많죠. 네, 생각하신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가지의 내연기관과 그리고 4가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초의 SUV인 프로상계도 포함되어 있죠. 본격적으로 또 페라리 분석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작년 4분기까지 페라리의 실적은 꾸준한 증가가 나타났는데요.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할 만큼 높은 인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페라리 주문은 2025년까지 마감됐다고 하네요. 또 이에 맞춰서 매출이랑 주당 순이 있고 사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슈퍼 럭셔리 카 기업답게 마진율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또 비싼 모델인 만큼 영업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작년 2023년 연간 페라리의 차량 인도 수는 13,663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442대가 증가했는데요. 일단 고가의 커스터마이징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이랑 마진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 또 이제 하이브리드가 조금 약간 이제 대세를 또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2배 증가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고 해요. 과거 이제 12기통, 8기통 엔진을 생산하던 시기와 달리 다운사이징이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매력도 그만큼 또 있다고도 하죠. 저속에서는 뭐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도심에서, 고속에서는 뭐 스포츠카 같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밖에 올해도 대박 신차 출시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6월에 100주년을
10주년을 맞은 르망 24에서 60년 만에 페라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승할 때 쓰인 차량을 실제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명 같은 경우에는 499P 모디피카나라고 하는데 경주에 쓰인 것과 동일한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고 규제 때문에 경주차에 쓰지 못했던 각종 테크놀로지를 결합해가지고 실제 대회 출전 차량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비용과 2년간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하나로 약 거의 한 72억 원에 판매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말 비싸네요. 72억 원이면. 많이 비싸네요. 어쨌든 장기적인 플랜도 보면은 최초의 전동화 자동차 모델을 2025년 4분기에 첫 공개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신차 15종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바 좀 확인해 보면은 이런 장기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언급됐습니다. 페라리의 주가가 연초 이후 한 21%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도 약간 조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죠? 네, 일단 절대적 수준의 주가 수준을 보면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주문이나 이제 이익 성장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35.5%를 기록하면서 S&P 500 20%나 뭐 기타 동종 기업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12개월 선 PB 멀티플도 상승 추세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저희는 상승 여력도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3년 2024년에서 2026년까지의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감안한 주가 수준도 상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이 슈퍼카의 성지인 비샥에 와서 페라리와 포르쉐를 현장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좋은 요건이 많고 신차도 나올 계획이고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아직은 약간 들어가긴 타이밍이 좀 이르다 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한 번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뮤직 플렉스 슈퍼카 특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